일부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2019년에 첫 거래일을 앞두고 저희가 증시 대전망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해 경제 흐름과 산업군별로 저희가 함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최영호 고문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경제 전망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최영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준비하는 자한테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강렬히 2019년도를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그럴 권리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국내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한국 경제 성장 전망과 그다음에 국내의 경제 이슈, 그다음에 산업별 경기 전망, 그다음에 지금 2019년도의 산업 경기의 10대 특징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전망이죠. 경제 전망이 자, 우리가 2017년도에 3.1%까지 지금 나가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경기가 호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2017년 12월이 가장 이 호황의 정점을 찍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18년, 19년도에 와서야 이 경제의 정점이 온다 그랬는데 2017년 12월에 와버린 거죠. 그런 거에 의해서 쭉 우리가 하향 리스크가 많아진 경제 성장을 우리가 2008년도에는 지금 2.8%, 사실 2.8% 지금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2.8%, 2.7%를 가고요. 자, 2019년도 예상이 요거는 잘 보셔야 될 게 전체적인 숫자도 중요합니다만은 상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자, 무엇을 의미냐? 상반기에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합의점이 3월 1일 날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브렉시트에 관한 얘기, 그리고 미중 이 전쟁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어가는 CPTPP라든가 등등의 모든 이슈들이 상반기에 몰려 있는 거죠. 따라서 상반기가 불확실성이 가득 찬 상반기가 되다 보니 그것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에서의 하반기 2.7%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는 2.6%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은 노무라증권 같은 데는 지금 2.3%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을 다른 나라들을 지금 보면은 2.6, 2.7, 2.8, 2.6 이 나오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잠재 성장률이 2.8에서 2.9%의 잠재 성장률 다 밑으로 간다는 거죠. 자, 다 밑으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행가는 일자리 부족과 또 일자리 미스매치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2019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2020년이라는 거죠. 자, 2019년까지는 미국이 나홀로 호황으로 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미국이 2020년도 돼서는 성장률이 1.9%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19년이라는 것은 2020년도에 글로벌화될 경기 둔화책을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되죠. 202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19년도에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냐, 그래서 좀 더 나눠 가질 것이냐, 아니면 잠재 성장률에 획기적인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5% 내지 6%의 경제 성장률을 갖고 가는 모습을 닦는 원년이 될 것인가? 2019년도의 과제입니다. 자, 또 이제 나왔습니다만 지금 민간 경제 연구원들은 대개 2.5%, 아까 말씀한 도이치뱅크, 노무라 증권들은 2.3% 등등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낮을 때는 뭐를 해요? 항상 우리가 하는 거는 재정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가 470조의 슈퍼 예산을 갖고 상반기에 61% 이상의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화두 중에 하나가 재정을 어떻게 조기에 확장적으로 쓰느냐입니다. 자, 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뭐 낮아집니다만은, 자, 그 안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20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소비가 상반기에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이 두 가지죠. 건설과 설비 투자. 뭐 2017년도에 굉장했습니다. 7.6, 14.6까지 갔습니다만은 이것이 보시면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숫자가 났습니다. 투자가 안 된다는 거, 설비가 안 된다는 것은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래의 산업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가장 큽니다. 따라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과 옆에 있는 이 경제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투자 활성화, 활력을 가져야 되는데, 활력이란 얘기가 투자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가느냐입니다. 자, 대외 무역, 대외 거래,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 좋았어요. 2019년도 보면은 630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일 중에 가장 큰 기여도를 갖고 있는 수출, 무역이 사실은 거의 20% 이상이 지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무역, 경상수지를 늘려나갈 것인가? 무역을 늘려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온 과제로 온 2019년입니다. 실업률을 보시면 지금 3.7%에서 계속 3.8% 정도 가는데, 아픈 숫자가 나왔죠. 앞에가 4로 변합니다. 내년도,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4%대. 그래서, 자,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는 사실 상반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를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1년에 30만 명이 넘게 취업 증가수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12만 5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성취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의문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2019년도에 3.9%의 세계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전 세계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온화한 것처럼 보인다마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면, 자, 선진국이 2.4%에서 2.2%로 줄고요. 신흥 개도국이 4.9%에서 5.1% 갑니다. 즉, 이 주요 선진국들이 끌고 갔던 그러한 경제 호황이 이제는 바톤을 신흥 개도국에 줬습니다. 특히 어느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는 7.4%에서 지금 7.5% 늘고 있고요. 중국은 6.6%에서 6.4%까지 줄고 있고요. 이 숫자는 6.2%까지 지금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국, 즉 아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하느냐가 2019년도에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적인 장기 침체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즉 뭐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과연 30년 주기로 온 이 산업의 동력을 어디서 찾냐죠. 자, 1960년부터 90년까지는 우리가 제조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90년부터 2010년까지는 뭘로 먹고 살았냐? 우리 디지털화로 먹고 살았는데, 그 이후에 2020년부터 우리가 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잊혀집니다. 소비 불균형, 내수 기반 악화로 이어지나?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저임금 등등등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만큼 갖고 있느냐?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내수 기반을
지금 약화시키냐의 문제점이 2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일본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반도체 좋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받쳐줄 때 우리가 다음 것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로 봐야 됩니다. 미국은요, 팡이라고 기술주들이 끌고 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술주들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 성장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9년도 우리나라의 국내 경제 이슈의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목합니다. 최근에 해외 투자가 40%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해외 투자한다는 건 외국에 공장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법인세가 올라갔죠. 최저임금이죠. 52시간이죠. 따라서 최근의 현상 중에 하나가 기업의 엑소더스. 다른 나라에 가서 기업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거지는 그런 2019년입니다. 자, 고용시장.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노동의 종말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로봇이 우리 대신 일하느냐?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성이 극대화된 부분에서 인간의 손길이 적어지느냐? 고용시장. 고용의 종말은 뉴노멀로 우리에게 오느냐? 변곡점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또 벌써 10.4%가 올라서 이제 8,350원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고용시장이 갈 건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산업별로 보면은 뭐 2019년도에는 경기 저점을 갈 것이 철강, 자동차, 조선입니다. 조선은 특히 2020년도에 국제해사기구에서 친환경 엔진의 큰 대형 선박을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점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최악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최악이라고 하면 너무 나쁠 것 같지만 최악이라 하면 지금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 세 개의 산업군이 철강, 자동차, 조선이고요. 자, 건설은 2009년도에는 자, SOC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 물량이 발주가 되는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민간업에서의 이 발주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만 따라서 건설은 조금 더 저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ICT가 꽃을 필 수 있는 부분들이 왔습니다. 자, ICT가 온다는 건 뭡니까? 5G가 상업화되고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더 온다는 거죠. 자, 이러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경기 전망을 하시고 또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우리 연구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산업 경기에 대한 10대 특징을 하면서 뭐 이런 앞에 이니셔들을 땄더니 크로스로드가 됐어요. 어떤 교차점이 왔다 이거죠. 자, 불황과 이 호황의 교차점. 그 다음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하면 변곡점. 이게 2019년도가 원년이 아닌가 봅니다. 공통 위험이 왔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고 산업 경쟁력의 추락과 반성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디지털화해서 다음 위에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거죠. 1980년도에 IBM의 PC로 인한 세계 성장의 원동력,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뭐 디지털화, 그 다음에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이 ICT의 그런 성장력. 근데 지금 그것이 찾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산업형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업의 공급 과잉. 뭐 지금 뭐 지방은 굉장한 지금 뭐 미분양 이런 사태들이 많이 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올 거냐.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이자죠, 이자. 네, 우리 대출 이자가 어떤 식으로 옮겨질 것인가 등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정도를 할 때 항상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했지만 사실 이 제조업의 생산력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서비스 산업이 지금 낙후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합니다. 자, 지속가능 4차 산업혁명, 인구, 아세안, 노동, 한류 산업의 비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2019년도는 이 산업이 경쟁적으로 나갈 상황으로 여러분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일으켜내야 되는 부분들이 답이 여러분들은 보이시리라고 봅니다. 자, 10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류를 3.0을 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겨울 연가로 대변됐던 한류 1.0, 그 다음에 K-팝으로 대변됐던 한류 2.0, 지금은 문화를 파는, 뭐 우리가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만 방탄소년단 자체가 지금 한 해에 4조 이상의 산업 이 유발 개수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가 지금 나옵니다. 한류 3.0은 ICT와 문화가 결합이 됩니다. 뭐를 우리가 잘하는지가 눈앞에 보이는 거죠. 따라서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9번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의 확산.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나갈 길이 뭡니까? 이러면 이것을 우리는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CES라는 큰 쇼가 있습니다만 요번에 가장 핫하게 논쟁에 투쟁의 전장이 벌어지는 것은 로봇입니다. 특히 웨어러블 로봇.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요 1인당 로봇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 로봇이고요. 자,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세안으로 가야 됩니다. 아세안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언론엔 잘 안 나왔습니다만 일본, 호주, 캐나다, 아세안들이 만들어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지대를 만든 게 작년 12월 30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야말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수출을 다시 가져올 수 있고 또 우리의 무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세안의 기회와 위협 속에 집어넣고서 이 새로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유무역 지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인구 오너스의 위협. 문제가 많죠.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만 불에서 3만 불 갈 때 이민 정책에 획기적인 부분이 없이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구를 어떤 식으로 저출산 고령화에만 우리가 너무 지금 이 트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 넓게,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한 방에 아우를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하나 가능성으로 갖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남북 경협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부분이 되느냐. 이것이야말로 2019년도에 기대마감을 갈 수 있는 보물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엔 제재가 풀려야 되고 북한의 비핵화가 꼭 선제 조건으로 나와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남북 경협에 우리의 2020년, 2030년, 40년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2019년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 어렵다는 얘기했습니다만 당당하게 도전합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면서 아주 큰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